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성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1월 4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어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날이었죠. 윤석열이 체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어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고통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 12월 3일 때 있었던 그 비상계엄에도 전부 다 놀래고 공포에 떨고 또한 같은 이유로 분노했었는데 그거 이상의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자 이제는 영상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여기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엮여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비상계엄 내란 이후의 진행 상황에 있어서 미국이 핵심적인 순간마다 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절대 정리해주지 않아요. 우리 언론에서. 제가 봐서는 아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고 또 하나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상 이야기 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국내에 지금 발생한 일들만 정확하게 보도하는데도 좀 버거워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언론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G7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 언론이라는 게 대중 매체에서 다룬다는 내용이라는 게 우리한테 큰 어떤 맥락과 어떤 영감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전달해도 다행이죠. 우리를 이용하려고 거짓말하려고 노력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자, 여기서 미국은 큰 이해 당사자이고 여기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미국과 윤석열은 지금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거 하나만 알아도 제가 대문 사진에서 그런 것처럼 이런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자유통일당인가요? 여기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흔드는, 그러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모순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모습은 정말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어제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했던 미수로 돌아갔던 그때 미국이 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팽팽하거든요. 근데 일단 어제 체포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서 다른 것처럼 일단 불길한 쪽으로 간다고는 봅니다만은 모든 것이 짧게 끝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금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측면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YTN에서 보도한 건데 가디안에서도 이걸 지금 이제 비꼬는 거죠. 성조기를 윤석열 지지자들이 왜 성조기를 흔들나? 이게 미국 숭배 대상이다. 미국의 숭배 대상이다. 윤석열 지지자들한테는 이게 자유통일당이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근본주의에, 개신교 근본주의에 치우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의 수명이 얼마나 안 남았다. 이 모순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짧으면 짧게, 길어도 몇 년 안에 그들은 미국 국기를 흔든다는 게 얼마나 이상했던 일인지를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세력 하나가 크게 휘청일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 전체에 타격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표 주자지 개신교하고 전혀 뜻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런 정치적인 여건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데 있어서. 그리고 불교의 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번 일은 아주 큰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적인 변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계에서 주도하게 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얼마 안 남았다. 자, 이것들은 뭐냐면은 이 깃발들을 주최 측에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럼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이 당, 그 사랑제일교회 이런 데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하느님, 윤석열은 구세주, 예수,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는 어린 양이에요. 이런 되게 일관화된 수직 체계화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은 모두가 훨씬 더 공평하게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예, 윤석열 왕이 아니고 5년짜리 모섬이에요. 자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시각하고 이것을 거의 신격화시키는 부분하고 그런 틀 속에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우리 천국 원역이다. 거기에는 법 감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 이웃과 같은 국민들에 대한 존중심도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신교 극단주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지는 근본주의라고. 이슬람 근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자, 여기에 기대서 지금 수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남동에 틀어박혀서. 자, 그래서 그 결과는 뭐 정해져 있어요. 대신 얼마나 고통을 주느냐, 지켜주느냐 이건데, 미국이 힘쓰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공수처에서 대통령 관저를 가서 체포를 하겠다고 하던 그 시점에 미국의 존 커비라고 미국 국가안보실 보좌관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하는 역할은 대변인입니다. 국가안보실의 대변인인데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여태까지 미국이 해왔던 쭉 말과 맥락이 계속 이어지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 했어요. 왜 1월 3일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윤석열을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된다는 거 당위성에다가 무게를 조금 더 얹어주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이 엄청 힘들어요. 자, 미국은 최군한 대응의 국정 안정 노력을 평가한다. 일단 뭘 평가하느냐? 한덕수보다 낫다는 거죠. 왜? 대법관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으니까 긴밀히 협력하겠다. 자, 얘는 좀 비빌 구석에 있는 친구구나. 좀 더 쑤셔봐야 되겠다.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미국의 이해관계 유리한 쪽으로 아니면 우리가 압박을 가해서 다른 것을 또 강구를 해야 될지 이 판단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이야기는 뒤에 실제적인 압박이랑 같이 온다고 봅니다. 어제 윤석열을 잡겠다고 했더니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확 올랐습니다. 주가들이. 외국인들이 샀다는 거예요. 주식을. 자, 미국 개 자본 중에서 국내에 주식 투자하는 미국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금액은 엄청날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국민보험공단 같은 데가 큰 손이잖아요. 그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예, 즉 윤석열을 잡으면 주가가 올라가요. 여기에 뒤에는 미국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어떤 말을 던질 때는 뒤에 항상 행동과 증거를 보여줘요. 자신들의 힘이 이렇게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자, 월요일 날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수처가 포기를 했다고 봅니다만은 같은 시간에 미국이 강력 압박을 넣었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른 행동을 한 번 더 보여주든지 내지는 최상목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예.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제가 미국의 압박이 가해졌다 1월 3일에 맞춰서 윤석열 체포 시도와 맞춰서 벌어졌다고 확실한 이유는 이겁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저런 말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한 대사와 신임 미군 사령관이 최상목을 방문했어요. 이렇게 포위되어 있죠. 최상목 인상을 한번 보세요. 저는 저 인상이 현재 현실과 아주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강력한 압박이에요. 거기다가 커비는 잘하고 있다 최상목, 긴밀히 협력하겠다. 그래놓고 했단 말이 두 개가 동시에 벌어졌어요. 백악관이라는 순회와 한국에서의 실제 미국의 힘을 의미하는 미 대사와 새로운 신임 주한 미군 사령관이 여기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과 그의 지금 동조자들 여기저기 정부 요로에 지금 흩어져 있죠. 그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내일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 선택한 길로 계속 갈 것입니다. 자, 이 단계가 저는 윤석열을 막아서기는 좀 부족하다고는 봅니다만은 왜 윤석열은 이미 예전에 이런 경험이 한 번 있고 이걸 더 이상 신경 안 쓰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게 보긴 봅니다만은 최상목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한번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예, 자 이게 좀 더 지나면은 미국이 관여되는 정도가 좀 더 세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미국이 나의 대책점에 있다는 사실을.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시대의 흐름과 우리 국민의 흐름은 같이 가고 있어요. 제일 앞서서. 윤석열의 지금 행태는 엄청나게 과거지향적인 것이고 그 건물의 건물이에요. 자, 그의 몰락은 우리한테 큰 충격을 주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새로운 시대 정신을 앞세우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 정립하게 되는데 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고통을 줄이느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 한 분씩이라도 많아지는 것이 제 목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최상목을 칭찬하고 있죠. 최상목 군함대행 국정안정 노력을 주목 평가. 이것은 계속 더 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공수처가 한 번 더 대시할 수 있다. 좀 더 강한 힘으로. 이 뒷배에 미국이 있다는 거하고 주위에는 전부 다 윤석열의 똘마니들만 있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최상목이 결정을 내리는데 또 공수처장은 지금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현재 현안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가 받는 압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줄타기를 해야 되거든요. 줄타기를. 그들은. 예. 단지 국민의 압박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는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하고 맥락이 맞아요. 우리 국민들 정서하고. 이게 현재 게임의 전선이에요.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건 MBC하고 YTN이 양쪽에 보도를 했는데 YTN이 깊이감이 좀 더 있습니다. 지금 외국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여기 위에 건 MBC가 뽑은 거예요. 최근황 대행의 국정안정 노력을 평가한다. 긴밀 협력하겠다. 계속 잘해라. 자, 계속 윤석열한테 압박을 넣어라. 그러면서 밑에 거는 YTN이 뽑은 제목이에요. 이 말들을 다 하긴 했어요. 예, 한국 헌법 절차에 따른 안전기대. 즉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 윤석열이 하는 행동은 헌법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내정 간섭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거나 헌법재판소에서가 진행이 빨리 되면 된다. 헌법 절차에 따른 안전기대. 이게 그거예요. 이미 미국한테는 윤석열은 적이에요. 윤석열도 미국을 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빠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최상목 너는 관리 잘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던진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공수처와 최상목이 체포영장이 종료되는 1월 6일 전까지 한 번 더 대시를 할 필요는 있다. 기싸움이라는 차원에서 잡으려면 어디 잡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덧났어요. 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커비가 이게 YTN이 잘 뽑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뽑아줘야 돼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회, 한국 국민이 함께 협력해 안정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정부는 최상목이죠. 현재 뭐 국회는 뭐 아시는 거고 그다음 한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국 국민을 언급했는데 여기서 윤석열은 없어요. 이 세 개가 묶음이 한 팀이 돼야 되고 이 셋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공통의 적인 윤석열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냐? 정부거든요. 최상목이 거기 있거든요. 칭찬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부처가 의기장을 놓고 있잖아요. 사실은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최상목의 입지를 계속 키워주는 거예요. 얘는 좀 만지면은 국회와 한국 국민의 뜻에 맞출 수도 있겠다. 당연히 미국의 뜻에서 맞을 수 있겠구나.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최상목이 어려운 거예요. 뭔가 제스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미국의 압박을 받을 거거든요. 자, 그 압박은 항상 현실적인 것과 같이 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잔 커비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미 대사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방문했다. 이게 뭐 별거냐 그럴 수도 있지. 신임 인사차 왔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2022년도 제가 그때 만들었던 슬라이드를 하나 가져온 겁니다. 펠로시 미팅 안 하고 거부하고 중국에다가 외교장관 보냈지요. 그 사이에 내부에서 무슨 분란이 있었는지 안보실 2차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어요. 자, 여기 지나서 8월 12일, 8월 15일에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일주일 만에 엄청난 미국의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제가 빨간 동그라미 친 거에 보시면은 8월 9일 날 언론에 살짝 보도됐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한 대사와 미군 사령관이 윤석열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자, 며칠 있다가는 바이든하고 친한 에드 마키 미 상원 의원도 왔다. 이게 미국이 전면적으로 압박을 할 때 등장했던 카드들이에요. 이번에도 주한 대사와 미군 사령관이 왔죠. 자, 주한 대사는 2022년도에도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하고 골드버거 대사,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바뀐 거죠. 즉, 이 현재 지금 최상목과 같이 사진을 찍은 이 골드버거 대사는 이 내용을 쫙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강력한 압박을 행사했을 거라고 봅니다. 중심을 잡아서 이 판이 더 안 커지게 최상목에게 조율을 해라. 순리에 따라서 해결해라. 그런데 1월 3일에도 지금 어긋났잖아요, 이미. 자, 이런 것은 이 신호가 바로바로 간다는 겁니다, 미국한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벌써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은 한국 국민들과 미국이 우리 근대사 이후에 처음으로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같은 배를. 이것이 가진 파괴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자, 그때 윤석열을 압박해가지고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되겠다 이러던 사람한테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만 하더라도 북한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는 담대한 구상을 패턴에게 만들었던 이 일주일의 상황에서 그 핵심에 있었던 게 주한 대사와 미군 사령관의 방문이에요. 물론 인사차 왔을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까? 최상목한테 확인을 온다는 거예요. 확인을 받으러. 예, 그래서 일단 당장 내일에 어떤 공수처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최상목이 경호처에다가 뭐라 한마디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일단은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예, 전격적인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데 전반적으로 눌러야 돼요. 지금 다른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내란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타임라인을 봤을 때 지금 1월달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 이 판세를 바꿔놔야 돼요. 물론 조금 길게 보자면은 탄핵 심판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2월 중후반까지 뭔가를 바꿔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딱 돌입하게 되면은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은 바이든의 말기잖아요. 움직이려면 지금 움직이는 게 나아요. 훨씬.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거기에 사람을 뭐 초빙하고 한국에서 누가 뭐 대표단으로 가고 축하 사진로 가고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그의 의중을 자연스럽게 비출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전에 판을 불릴 가능성이 커요. 오늘 1월 4일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일단 그렇게 들어갑니다. 네. 자, 그때 담대한 구상. 지금 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입장 변화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때 담대한 구상을 한번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당장 북미 종전선을 이야기하면은 종북 세력이라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그의 생각은 지금 아까 이제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똑같습니다. 예. 자, 그 위에 미국이 있고, 그건 좀 다르죠, 상황은. 근데 그들은, 그 추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미국이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고, 그 대표주사로 내세운 게 예수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들 지지자들은, 어린 양이다. 그리고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은 사탄이다. 이렇게 일관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담대한 구상 그때 그 이야기는 미국의 압박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때 골드버그 대사랑 만나면서 이런 압박을 받고 이런 말을 자기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시도하고 지금 추진 중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지금 무슨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령 또 때리면 된다, 또 때리면 된다, 실패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미국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미국이 나한테 반대하면 어떡하지? 개입하면 어떡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돌파한다. 한국의 뚝심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컨셉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YTN도 이렇게 정리를 했죠. 미국 최상목 군함대행과 일할 준비되어 있다. 옛날에 그런 표현을 썼었고요. 그리고 한덕수가 됐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예, 근데 한덕수에 대해서는 미국의 표현을 보면 의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체크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상목 그 정도 아니에요. 자, 이것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는 그 부분이 미국과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증거로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헌법에 명시된 절차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 확인,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사람을 바꿔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탄핵을 통해서. 자, 그럼 최상목한테 강력한 압박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신호도 보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게 지난번에 한덕수하고 했을 때 지금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했던 이야기죠. 아시아 전문가고 한국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모든 채널 열어도 이건 압박이에요. 지금 이것을 다시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최상목한테 미국이 던지는 메시지하고 한덕수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많이 다르다, 결이. 예. 한국과 모든 채널 열어도 정치권과도 소통 시사. 즉 네가 잘 못하면은 나는 야당을 도울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순리대로 해라. 그게 최상목한테서는 헌법적인 절차를 잘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결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이 어제 강력한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미 본토 그리고 한국 현지에서 하나는 백악관, 하나는 미군 사령관, 하나는 미국 대사, 윤석열한테 압박을 가해서 담대한 구상을 뱉어냈던 그 컨비네이션이거든요. 조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일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쪽은 지금 조금 긴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비상계엄을 때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커트 캠벨이 윤석열 심각한 오판하고 있다. 위법적 절차다.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 이후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이때까지 주요 미국의 발언들을 살펴봤을 때 최상목이 제일 협조적이다. 지금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지를 좀 두고 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당시 비상계엄 발동됐을 때 국무부 부대변인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 민주적 시스템과 절차 승리 기대. 지금 계속 견지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엄청나게 일관돼요. 한미동맹 기본 기둥이 법치와 민주주의 지지할 것. 지금 법치와 민주주의 아니라는 거죠. 그 법치를 또 어겼어요. 윤석열이 어제 체포를 거부하면서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 갈아치우라는 이야기잖아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네. 자, 그래서 미국의 입장은 초지일관이다. 그게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냐에 따라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강력한 비난을 했고 잘라라. 한덕수는 의심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표현이었고 최상목은 그나마 낫다. 이런 상황으로 전이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윤석열은 광분하고 지금 모든 법체계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이거 괴리감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예. 자, 이게 정부각 여로에서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55 경비단 수방사 여기는 징집병들도 있어요.
자, 거기서 병력이 동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명권을 가지고 있는 수방사 쪽에서 병력을 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불법적인 체포영장, 죄송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적인 거부인데, 즉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어요. 국방부가, 국방부 차관이. 그래서 그 블랙 요원들, 아니 계엄 해제되고 나서 뭐 한 20일 정도 동안 거기 청주공항, 뭐 대구공항, 그다음 뭐 사드 기지에 계속 작전 중이었잖아요. 민주당에 들어온 제보를 받고 그들을 뺐어요? 몰랐겠습니까? 국방부 차관이 그거를.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자, 그들은 우리 한 목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 그런 시점에 미국이 개입한 거예요. 자, 그 간극은 자꾸 더 벌어지죠. 최창목 너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지금 최창목이 발다리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양쪽에 다 땡기니까. 자, 조금씩 위기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최창목이 윤석열 편에 탁 올라타게 되면은 미국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절대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미국은 절대. 자, 거기다가 트럼프의 취임, 러시아와의 화해, 북한과의 화해에 방점이 찍혀 있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게 지금 16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요 시기가 일단 위험하다. 자, 탄핵 부분은 잘 굴러가는 것 같거든요. 예, 헌법재판소 부분이요. 자, 그래서 윤석열이 초조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초조할 거예요. 먼저는 탄핵 심판 판결 전에, 즉 2월 중순이나 2월 말 앞에 이 국민을 전환시킬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해요. 가장 큰 것은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긴장관계 고조,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군을 지금 말을 듣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군이 물론 합참이나 일부가 모든 말을 듣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병력 1,100명 명 동원해가지고 그런 사단을 낸 것이고, 북한을 찝쩍거리는 데는 몇몇 사단장이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2기갑여단 1군단에 그거 보세요. 군단장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왔잖아요. 그리고 혼자 자기가 명령을 내리려고 했잖아요.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았었으면 탱커 100여 대를 광화문으로 보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그런 일도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확인해 준 거예요. 55 경비단 병력 줄일 계획이 없다. 이제 큰 파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이게 분명히 미국이 다 할 수 없는 부분,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내란 세력들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고, 이번에서 물러나면 윤석열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다 같이 죽는다라는 이런 느낌이 강화되고 있는 조짐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공수처에 어설픈 이런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 공수처장 자체가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용만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목이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뭔가 신용은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린 거예요. 모든 희망을 거두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지금 공수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 응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 공수처에서 한 이야기인데 이건 핑퐁 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미 최상목 이야기는 잘 안 통한다. 예,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압박은 더 받겠죠. 근데 최상목이 과연 이 정도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건 한번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공수처 입장에서 봐서는 이렇게 어중간하게 일을 해놨는데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최상목 입장을 바꿔서 더 강하게 해. 그리고 미국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대통령을 잡아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제 거꾸로 미국이 얼마나 강하게 최상목을 압박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도 같아요. 공수처가 강하게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병력을 훨씬 더 정원을 해서 지금처럼 그냥 사전 구속영장 정도 하고 말아야 되겠다 해서 돌변해서 병력을 정원해서 가겠다.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아예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걸 보게 되면은 미국이라는 존재의 힘이 1월 3일 날 보여줬던 그 힘의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일단 처리해놨잖아요. 작전이 없었냐. 근데 다음 판에 제대로 하려고 경고성으로 했다. 라고 명분을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세게 친다고 한다면. 내일이나. 내일밖에 없겠죠. 6일 날은 좀 힘들겠죠. 월요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지금 이제 헌재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게 윤석열한테는 엄청나게 큰 압박으로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봐서는, 여기서는 당연히 탄핵이 용인될 가능성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주 여러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나 노무현 때처럼, 노무현 때는 인용은 안 됐습니다만은 60여일 만에 했다. 그러면 2월 중순이나 2월 말이다. 그때 그 당위성 빨리 해야 되나 신속하게 180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60 며칠 만에 했단 말이에요. 3분의 1 정도 시간을 걸려서. 이번에도 그거보다 더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하고 싶지 더 느리게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상황은 국정 공백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엉망진창 됐잖아요. 나라가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를 하면은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한국 정치에 파트너를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초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미팅을 주선을 한다면서 누구랑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뭔가 뒤집기를 하려면은 1월 20일 전에 해야 된다. 트럼프가 그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다. 그게 제일 윤석열 입장에서는 제일 바람직한 일이에요. 자, 1월 20일 넘어갔는데도 나는 별다른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럼 한 달 정도 있으면은 탄핵이 될 거다. 이 힘들다 저기서. 근데 탄핵을 인용됐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전례가 없는 게 아니고 박근혜도 그런 식으로 해서 탄핵이 됐고 전 세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탄핵이 됐는데 또 불구하고 국가 원수로서 행세를 한다. 어제는 체포영장 정도지만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버티긴다. 그거는 전 세계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제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이 용납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인용 탄핵 결정을 갖다가 자기가 인정하지 못한다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1월 20일까지 별일을 이렇게 시도가 실패한다면은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우선적으로는 1월 20일 전에 뭔가를 일단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는 거예요. 지금 살짝 이완되어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함으로써 그래서 어제 이런 잘못된 거예요. 많이 상대방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벌리면 벌어지겠다. 경호처장 버티는 거 보이시죠? 안 나타나고 국방부에서 대놓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거잖아요. 군 안 뺀다. 징집병들을.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자 미국이 백악관에서 이야기했고 주미대사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상목을 방문하러 왔다. 오후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것은 체포 실패한 이후라고 바로 봐야 돼요. 맞잖아요, 시간이. 체포 포기한 게 오후 1시 초반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오후에 왔다 그러면 밥 먹고 오면 둘, 셋, 넷 이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이걸 상황이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번져나가는 부분을 일단 눌렀다라고 수비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일 최상목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공수처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판가름이 될 것이다. 핵심은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에 뭔가가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자, 저게 실패하면 2월 중후반까지도 뭔가 계속 시도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어질 것이다.
왜? 트럼프가 새로운 카드를 쥐고 탄력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전격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1월 20일까지가 상당히 걱정된다. 예,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2차, 3차 계엄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것은 북한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국방부의 태도 엄청나게 의심스럽다.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밀어붙이고 저런 말을 하잖아요. 수방사 병력 안 뺀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군이 사법부보다 세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는 있다. 증명할 수 있는. 무서운 말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